자, 우리 두 번째 문법 들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문법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자, 시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관계대명사 빈칸. 접속사 대명사로 바꾸기, 역시나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기, 어법상 맞니 틀리니, 영작 어순 배열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대명사 빈칸인데요. 이건 어떤 용법이든지, 한정적인 용법이든지 계속적인 용법이든지 전혀 상관없이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시죠. 관계대명사가 뭡니까? 관계사, 뭐죠? 접속사가 되는 거겠죠. 접속사가 무슨 역할을 하나요? 라고 한다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다가 얘는 또 무슨 역할까지 해? 스스로 대명사 역할까지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과 문장은 연결해주지만 얘가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 역할을 해주겠어요? 뒷문장에서 명사 하나 역할을 얘가 대신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뒤에 문장만 놓고 봤을 때 명사 하나가 빠졌네? 그러니까 주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목적어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소유격에 해당하는 소유격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얘들 자리에 있어야 될 걸 얘가 명사 역할을 하나 대신해 준 거니까 명사 하나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 스스로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러면 대명사잖아요. 명사를 대신해 준 거잖아. 그럼 어떤 명사를 대신해? 앞에 들어온,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누구? 우리가 이름을 선행사라고 붙여줬죠. 앞에 오는 선행사를 대신 받아준 명사거든요. 그래서 선행사를 대신 받아준 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결정하실 때는 선행사를 보셔야겠고 뒤에 누가 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동물인지 그 다음 뒤에가 주어가 없는지 목적어가 없는지 소유격이 없는지 그런 거를 따지셔서 관계대명사를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자리에다가 빈칸을 뚫어냈을 땐 크게 두 가지로 보자. 선행사가 무엇인지 뒤에 누가 없는지 그걸 통해서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빈칸은 이렇게 우리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해석하는 방법이었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우리가 2학년 때까지 배우셨던 방법 첫 번째 걔는 뭐였었냐면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관계대명사가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boy예요. 소년이에요. girl 소녀예요. woman 여자예요. 근데 이 명사를 한정시켜주는 거죠. 꾸며줌으로써 야, 저 소녀. 야, 소녀이 어떤 소녀냐? 저 벤치에 앉아있는 소녀. 그러니까 이 선행사라고 하는 것을 한정시켜준다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래서 해석하실 때도 관계대명사 묶어서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였거든요. 그치? 그래서 한정적이고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우리가 보게 됐었던 건데 이건 이제 2학년 때 배웠던 한정적인 용법이었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바로 뭐냐?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대명사가 나오게 되면데 힌트를 주죠. 컴마를 찍어서 선행사 다음에 컴마를 찍어서 관계대명사를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찍혔다면 무슨 거다? 여러분들에게 야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석해 라고 하는 힌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있는 거 확인하셔야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다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쭉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뒤에 주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의 선행사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물의 선행사가 들어오게 되고 뒤에가 주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사물의 선행사고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있으면 계속적인 용법이고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없다면 한정적인 용법으로 보면 되고요. 우리 본문 속에서는 둘 다 등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 잘 봐두셔야겠고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빈칸 그렇게 해결하시고 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꾸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없애주면서 관계대명사를 적어준 거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물어보는데 특히나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잘 물어봅니다. 이건 해석 능력이에요. 이거는 전혀 어려워하실 거 없고요. 두 문장을 줘요. 그럼 두 문장이 나와져 있으면 그 두 문장의 해석을 통해서 접속사 누구 들어오는지 보시면 끝나요. 이건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거 같이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이건 너무나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한 문장은 한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든 한정적인 용법이든 탄생 이야기로 선생님이 적용을 많이 시켜보서 연습을 시키게 하는 요거거든요.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거 꼭 해두셔야 되는 연습이 되셔야 되고요. 자, 요거 보셔야 돼요. 어법상에서 진짜 중요한 거 있어. 얘를 결정하게 될 건 바로 대시입니다.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올 것도 대시예요. 1번 얘를 한정적인 용법이라고 했고 2번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 찍은 것을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가 기본적으로 대시라고 하는 걸 만능의 대시라고 합니다. 오만때만데 다 쓸 수 있어. 근데 대시라고 하는 걸 못 쓰는 경우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치사 뒤. 전치사 뒤에 대시를 못 써요. 두 번째, 컴마 뒤. 그 뭔 얘기야? 전치사 뒤에 못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 부사할 때 좀 얘기를 하셔야 되죠? 전치사 뒤에 in that, of that, at that, for that 이런 식으로 못 쓴다는 얘기고 컴마 뒤에 못 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계속적인 용법에서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적인 용법의 who, which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지만 계속적인 용법 뒤에 컴마 후, 컴마 which 그것은 절대로 대수로 못 바꿔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법상 많이 틀리니 많이 물어보게 되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키도키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다? 컴마입니다. 컴마. 관계대명사 앞에가 컴마가 있냐 없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